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갖춘 일본에서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남편 알버트가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했지만 일본 공항 의료센터에서는 기다리세요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3시간을 기다려도 제대로 된 진찰조차 받지 못했죠. 절망 속에 한국행 비행기를 탔고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알버트는 쓰러졌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단 30초 만에 의료팀이 출동했고 일본에서 놓친 치명적인 문제까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치료비, 미국의 15, 일본의 13 가격으로 최첨단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시아 최고는 일본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다른 차원이었어요. 70대 미국인 노부부가 경험한 일본과 한국의 충격적인 차이, 그 24시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선생님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격려가 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알리는 데에도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제 남편 알버트는 은퇴 후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유명한 아시아 여행을 떠났습니다. 우리 두 사람 모두 70을 넘긴 나이지만 몸도 마음도 건강하다고 자부하며 이 긴 여정을 시작했죠. 특히 알버트는 젊은 시절부터 아시아 문화에 큰 관심이 있었어요. 그 아름다운 사찰들과 고궁,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식들을 꼭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며 매일 여행 계획을 세우곤 했답니다. 우리의 첫 목적지는 일본이었어요. 역사적인 교토의 사찰들, 번화한 도쿄의 거리들, 그리고 후지산의 웅장한 풍경까지 모든 것이 사진으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고 마치 꿈속에 있는 듯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 목적지는 한국이었어요. 서울의 현대적인 모습과 전통이 공존하는 독특한 문화를 경험하고 싶었거든요. 일본에서의 마지막 날, 우리는 나리타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오후 비행기로 한국으로 가기로 했으니까요.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알버트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버스가 흔들려서 그런가 싶었죠. 그냥 잠시 어지러운가 보다 했어요. 하지만 알버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져 갔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죠. 괜찮아요, 마가렛. 그냥 조금 피곤한 것 같아. 알버트는 안심시키려 그렇게 말했지만 결혼 45년 차인 저는 남편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어요. 그의 호흡이 점점 거칠어지고 평소엔 발그레했던 뺨이 하얗게 변해가는 모습이 너무나 불안했습니다. 알버트, 당신 상태가 안 좋아 보여요. 공항에 도착하면 의료센터부터 가봐야겠어. 제가 그렇게 말하자 알버트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평소 같으면 괜찮다며 고집을 부렸을 텐데 대답도 없이 고개만 끄덕이는 모습에 더욱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황급히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글로벌 공항인 만큼 의료시설이 잘 갖춰져 있을 거라 생각했죠. 알버트의 팔을 붙잡고 공항 안내도를 찾아 의료센터 위치를 확인했어요. 그의 발걸음이 자꾸 느려지고 숨소리가 더 거칠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요, 알버트. 거의 다 왔어요. 제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지만 알버트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는 것 같았어요. 가슴을 움켜쥐는 손에 힘이 들어가고 얼굴은 마치 하얀 종이처럼 변해갔습니다. 그의 푸른 눈동자에 스며드는 공포를 보며 저도 덩달아 가슴이 조여왔어요. 나리타 공항은 평소 깔끔하고 조용한 모습이었지만 그 순간 제게는 너무 크고 복잡하게만 느껴졌답니다. 사람들은 제각각 자신의 일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아무도 우리의 상황에 관심을 두지 않았죠. 저는 알버트를 부축하며 의료센터를 향해 천천히, 그러나 필사적으로 걸었어요. 영어 안내판을 따라 걷는 동안 알버트의 호흡은 더욱 가빠졌고 제 어깨의 기대는 무게도 더 무거워졌습니다. 제 마음속으로는 제발 빨리라는 말만 반복되었어요. 매 순간이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고 의료센터까지의 거리는 마치 끝없는 터널 같았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던 한국 음식, 곧 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내요. 제가 알버트에게 속삭였죠. 그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에는 고통이 가득했어요. 그의 손은 이제 얼음장처럼 차가워져 있었고 맥박도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의료센터를 찾아 들어갔을 때 알버트는 거의 서 있기도 힘든 상태였어요. 그의 몸무게가 고스란히 제 어깨에 실렸고 그 무게가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제발 누군가 도와주세요. 제 남편이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거의 울먹이며 도움을 청했죠. 의료센터 입구에서 저는 다급한 목소리로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제 남편이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고 있어요. 얼굴색도 안 좋고 호흡도 불규칙해요. 제발 빨리 도와주세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지금 대기자가 많아서 순서대로 진료해 드려야 합니다. 접수하시고 기다려주세요. 그 직원의 표정에는 어떤 긴급함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치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듯 무표정하게 말하더군요. 하지만 제 남편은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해요. 이건 응급 상황이라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알버트는 이미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며 제 심장도 함께 아파왔어요. 그제서야 직원은 알버트를 힐끗 쳐다보더니 다른 의료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아닌 간호사였고 그저 기본적인 체크만 한 후 지금은 병상이 부족하고 의료진도 모자라서 바로 진료가 어렵습니다. 기다리시거나 외부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라고 알려주었죠. 외부 병원이요? 우린 외국인인데 어떻게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남편 상태로는 이동하기도 힘들어요. 제 목소리에 절망감이 묻어났어요. 알버트의 손을 잡고 있는 제 손까지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간호사는 어깨를 으쓱하며 택시를 불러드릴 수는 있지만 외부 병원에서도 외국인 접수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라고 대답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알버트를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었거든요. 시간이 흐르면서 알버트의 상태는 더욱 나빠졌어요.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고 했죠. 땀은 계속 흘러내리고 이제는 말하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의료진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돌아오는 건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라는 무성의한 대답뿐이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본의 의료 시스템이 이런 거였나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이렇게 무관심할 수 있나요? 제 목소리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죠.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저 규칙대로 움직이는 로봇 같았습니다. 우리의 한국행 비행기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어요. 알버트는 여전히 제대로 된 진료도 받지 못한 채였고 저는 갈팡질팡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그때 알버트가 힘겹게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마가렛, 그냥 한국으로 가자. 여기서는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 제 마음은 무거웠지만 달리 선택지가 없었어요. 일본 공항의 의료 시스템은 너무나 차갑고 비효율적이었거든요. 저는 알버트를 부축하며 힘겹게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탑승구까지 가는 길이 이렇게 길게 느껴진 적은 없었어요. 알버트의 체중이 제 어깨에 실릴 때마다 제 다리는 후들거렸고 불안한 마음에 가슴은 계속 쿵쾅거렸습니다. 아시아에서 최고라는 일본이 이렇게 형편없을 줄은 몰랐어요. 제 중얼거림에 주변 사람들이 흘기 쳐다봤지만 그 순간 저는 아무것도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오직 알버트가 무사히 비행기에 탑승하고 한국에 도착해 병원에 가는 것만이 제 머릿속에 가득했으니까요.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알버트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그의 숨소리는 거칠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손수건으로 그의 이마를 닦아주며 조용히 기도했죠. 제발 한국까지만 무사히 갈 수 있게 해주세요. 탑승 시간이 다가오자 저는 공항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제 남편이 아파서 휠체어가 필요해요. 다행히 이번에는 빠르게 휠체어를 가져다 주었지만 그것도 그저 규정에 따른 서비스일 뿐 어떤 의료적 지원도 없었답니다. 그들은 알버트를 휠체어에 앉히는 것을 도와주긴 했지만 그의 상태를 물어보거나 걱정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어요.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항공사 직원에게 남편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제 남편이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비행 중에 상태가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 직원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죠. 기내에 의료진은 없지만 응급 상황이 생기면 승무원들이 도울 거예요. 그 말에도 큰 안심이 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비행기 안에서는 누군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는 생각에 조금이나마 마음이 놓였어요. 저는 알버트를 부축해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통로 쪽 좌석이었고 알버트가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앉을 수 있었죠.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 알버트는 창백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마가렛, 괜찮을 거야. 한국에 가면 좋은 병원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 말에 담긴 희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요. 분명 한국에서는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조금만 더 힘내요.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고 저는 알버트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습니다. 이륙 시의 압력 변화가 그의 상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되었거든요. 알버트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려 했지만 그 시도조차 고통스러워 보였어요. 저는 그저 그의 옆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의 손을 잡아주고 이마에 땀을 닦아주는 것뿐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의 2시간은 마치 20시간처럼 느껴졌어요. 알버트는 창가 좌석에 앉아 계속해서 가슴을 부여잡았고 호흡은 점점 더 가빠졌죠. 승무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산소통을 가져다 주긴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제 손을 꼭 잡고 있는 알버트의 손에서 느껴지는 힘이 점점 약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요, 알버트. 곧 한국에 도착할 거예요. 거기서 병원에 바로 갈 수 있을 거예요. 그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며 속삭였지만 알버트는 힘겹게 미소만 지을 뿐이었죠. 그 미소 속에 담긴 고통이 제 마음을 찢어놓았어요. 기내 승무원은 때때로 와서 알버트의 상태를 확인했지만
그들도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었습니다. 한 승무원이 다가와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응급의료팀에 연락해 드릴게요라고 말해주었을 때 저는 작은 희망을 품었답니다. 적어도 한국에서는 알버트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할 때의 충격으로 알버트는 신음소리를 내며 몸을 움츠렸어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비행기가 완전히 멈추고 탑승객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저는 알버트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의 다리에는 힘이 없었고 거의 제 몸에 기대어 서 있는 상태였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가요. 제가 속삭였지만 알버트의 얼굴은 이제 거의 회색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생기가 사라지고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갔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향하는 통로를 걷는 동안 알버트의 발걸음은 점점 더 느려졌고 결국 갑자기 멈춰섰어요. 마가렛. 난 더 이상 그 말을 끝내지 못하고 알버트가 제 팔 안에서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제 비명이 공항 통로에 울려 퍼졌어요. 도와주세요. 제 남편이 쓰러졌어요.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제 주변에 있던 승객들이 재빨리 다가와 알버트를 바닥에 눕히고 도움을 주려 했고 불과 몇 초 만에 공항 직원들이 달려왔습니다. 한 직원이 무전기를 들고 빠르게 말했어요. 긴급 환자 발생. 의료팀 즉시 C게이트로 호출하라.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정말 놀랍게도 의료팀이 휠체어와 응급 장비를 가지고 달려왔어요. 그들은 신속하게 알버트의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의료진이 알버트의 맥박을 재고 다른 한 명은 산소 포화도를 측정했어요.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잘 훈련된 군인들처럼 정확하고 신속했습니다. 혈압 9060, 산소 포화도 85%, 심박수 불규칙. 의료진의 목소리가 차분하면서도 긴급함을 담고 있었어요. 그 중 한 명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부인, 남편분이 위급한 상태입니다. 즉시 응급실로 이동해야 합니다. 제가 당황해하자 그 의료진은 제 손을 잡아주며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남편분의 상태가 최우선입니다. 입국 절차는 나중에 특별 처리해 드릴게요.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일본에서는 제대로 된 도움조차 받지 못했는데 인천공항에서는 이렇게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다니요. 저는 감사함과 안도감에 눈물이 흘렀어요. 이제야 알버트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으니까요. 그들은 알버트를 응급 침대에 눕히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어요. 그리고는 공항 통로를 따라 빠르게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따라 달리며 알버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눈물이 계속해서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두려움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에서 경험했던 냉대와는 너무나도 다른 한국의 신속하고 따뜻한 대응에 놀라움과 감사함이 함께 섞인 눈물이었죠. 의료팀은 저에게도 계속해서 말을 걸며 안심시켜 주었어요. 부인, 지금 저희 의료센터로 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1차적인 응급처치를 할 거예요. 필요하다면 바로 병원으로 이송할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말에서 전문성과 자신감이 느껴졌고 저는 조금씩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답니다. 주변의 한국인 승객들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보며 몇몇은 저에게 물병을 건네주거나 괜찮냐고 물어봐 주었어요. 그 따뜻한 관심에 더욱 감동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아무도 우리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한국에서는 낯선 외국인인 우리를 이렇게 걱정해 주다니요. 의료센터로 향하는 길에 알버트의 의식이 잠시 돌아왔어요. 그는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보더니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가렛, 여기가 어디야? 저는 안심시키듯 미소 지었어요. 한국이에요, 알버트. 지금 훌륭한 의료진들이 당신을 돌봐주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알버트의 눈에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고 그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통에 찬 표정이 아닌 조금은 편안해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의료팀의 한 구성원이 알버트의 상태가 약간 안정되고 있다고 말해주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깊은 숨을 들이쉴 수 있었습니다. 알버트는 즉시 인천공항 내 의료센터로 이동되었어요. 그곳은 생각보다 훨씬 넓고 현대적인 시설이었죠. 의료진들은 재빠르게 알버트에게 심전도 검사를 실시하고 정맥주사를 놓았습니다. 제가 아직 정신없이 서류를 작성하고 있을 때 의사 한 명이 다가와 말했어요. 부인, 남편분의 상태가 심각합니다. 심장 이상 증세가 보이며 즉시 종합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이미 앰뷸런스가 대기 중이에요. 일본 공항에서는 이런 신속한 대응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는데 인천공항에서는 마치 모든 것이 미리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의료진은 제게 간단한 동의서를 작성하게 한 후 바로 알버트를 앰뷸런스로 이송했습니다. 제가 당황해하자 한 간호사가 제 팔을 잡고 함께 앰뷸런스로 안내해 주었죠. 걱정 마세요. 저희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도와드리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으로 가고 있어요. 그곳에는 심장 전문의들이 대기하고 있을 거예요.
앰뷸런스 안에서 응급구조사들은 계속해서 알버트의 상태를 체크하며 병원과 무전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저는 알버트의 손을 잡은 채 그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았죠. 그의 눈은 반쯤 감겨 있었지만 제 손을 꼭 쥐고 있는 것이 느껴졌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이미 의료진들이 응급실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알버트를 신속하게 응급실로 이송했고 저는 그 뒤를 따랐어요. 응급실에서는 다양한 검사가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심전도, 혈액 검사, 흉부 엑스레이,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죠. 놀라웠던 것은 그들이 사용하는 장비였어요. 간호사가 설명하길 이곳은 AI 기반 혈액 검사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혈액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이 시스템은 몇 분 만에 주요 수치를 분석할 수 있다고 했어요. 부인, 남편분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의사가 태블릿을 들고 제게 다가왔어요. 그의 표정이 신박해 보여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심장 이상뿐만 아니라 신장 기능도 급격히 저하되고 있습니다. 심장과 신장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하나가 악화되면 다른 하나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적절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저는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신장 문제라고요? 일본에서는 그냥 심장 문제라고만 했는데 의사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어요. 심장과 신장 기능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정확한 진단 없이 심장 문제로만 판단했다면 상태가 훨씬 나빠졌을 겁니다. 신장 기능 악화가 심장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고 있어요. 제 머릿속에 일본 공항에서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들이 제대로 된 검사도 하지 않고 그저 기다리라고만 했던 것. 만약 거기서 계속 기다렸다면 알버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일본에서는 검사를 받기도 어려웠어요. 제대로 된 진단도 안 해줬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의사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 치료하겠습니다. 남편분에게 맞는 치료 계획을 바로 시작할게요. 그 말에 제 가슴에 따뜻한 안도감이 퍼져나갔어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지금은 희망이 보였거든요. 한국의 의료진들은 알버트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전문성과 따뜻함이 제 불안을 조금씩 녹여내고 있었어요. 치료가 시작되고 나서 한 젊은 의사가 저를 따로 불러 알버트의 상태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답니다. 그는 영어를 매우 유창하게 구사했고 복잡한 의학 용어도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었어요. 알버트 씨는 심장과 신장 모두에 문제가 있습니다. 심장 근육이 약해져 있고 그로 인해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감소했어요. 이것이 신장 기능 저하로 이어졌고 다시 이 신장 문제가 심장에 부담을 주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의사는 태블릿으로 알버트의 검사 결과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컬러풀한 그래프와 수치들이 화면에 가득했지만 의사는 하나하나 인내심을 갖고 설명해 주었죠. 저는 그의 세심함에 감동받았어요. 미국에서도 이런 상세한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제가 놀란 것은 이런 복합적인 문제를 이렇게 빨리 발견하고 진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이런 검사들은 보통 오래 걸리는데 의사는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효율성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죠. 우리 병원은 최신 AI 진단 시스템을 도입해서 정확하고 신속한 진단이 가능합니다. 또한 모든 검사 결과가 실시간으로 통합되어 의료진 전체가 함께 환자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의 의료 기술이 얼마나 앞서 있는지 실감했습니다. 이런 첨단 시스템이 알버트의 생명을 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니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알버트가 중환자실로 옮겨진 후 저는 병원 로비의 소파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지난 24시간이 마치 긴 악몽 같았죠. 일본에서의 냉대와 무관심, 비행기 안에서의 불안, 그리고 인천공항에서의 긴급한 상황까지 모든 일이 한꺼번에 밀려와 갑자기 극심한 피로감이 몰려왔어요. 소파에 앉아 잠시 눈을 감고 있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부드럽게 두드렸습니다. 눈을 떠보니 한 간호사가 따뜻한 미소로 제게 물병과 샌드위치를 건네고 있었어요. 식사하셨나요? 많이 놀라셨을 텐데 조금이라도 드셔야 체력이 유지될 거예요. 그 간호사의 친절한 목소리에 제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따뜻한 배려를 전혀 받지 못했거든요.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간호사는 제 옆에 앉아 알버트의 상태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의 상태가 안정되기 시작했고 의료진이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제가 걱정할까봐 외국인이라도 응급 상황에서는 최선의 치료를 제공한다고 안심시켜 주었어요. 하지만 그 말에 문득 치료비가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미국에서도 의료비는 천문학적인데 외국에서의 응급치료는 얼마나 더 비쌀까요? 보험은 일부만 커버되고
나머지는 우리가 직접 부담해야 했죠. 저기, 혹시 치료비는 얼마나 될까요? 제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일본에서도 치료를 받으려면 엄청난 돈이 들었을 텐데 한국에서는 어떤가요? 간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제게 행정실로 안내해 주었어요. 거기서 한 직원이 알버트의 치료 내역과 예상 비용을 계산해 보여주었습니다. 그 금액을 본 순간 저는 실수로 들은 게 아닌가 생각했어요. 이게 맞나요? 일본에서는 같은 검사가 몇 배 더 비쌌는데요? 제 놀란 표정에 그 직원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국은 의료 시스템이 매우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불필요한 비용이 줄어듭니다. 특히 외국인 응급치료에도 합리적인 가격이 적용되고 있어요. 또한 여행자 보험이 있으시다면 대부분의 비용이 커버될 겁니다. 저는 기꺼이 치료비를 지불했지만 그 금액은 예상했던 것의 절반도 되지 않았어요. 더구나 알버트가 받은 치료는 최첨단 기술과 전문적인 의료진의 서비스였죠. 이런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이렇게 합리적인 가격에 받을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병실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생각했어요. 미국에서라면 이 정도 응급 상황은 몇만 달러의 비용이 들었을 텐데 한국에서는 그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최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었죠. 미국의 의료 시스템과 비교하자니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이런 의료 시스템이 미국에도 있으면 좋겠어요. 제 중얼거림의 옆을 지나가던 한 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시스템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효율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답니다.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죠. 알버트의 병실에 도착하자 그는 깨어나 있었어요. 얼굴에 조금 혈색이 돌아온 것이 보였습니다. 그의 침대 옆에는 다양한 모니터링 장비가 있었고 젊은 간호사가 체크를 하고 있었죠. 마가렛, 여기 의료진들이 정말 대단해. 알버트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들이 내 심장과 신장 문제를 모두 찾아냈어. 일본에서는 아무도 그걸 발견하지 못했는데 간호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병원은 심장과 신장 전문팀이 있어서 두 장기의 상호작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알버트 씨는 운이 좋으셨어요. 조금만 더 늦었다면 상황이 훨씬 심각해졌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 말을 들으니 일본 공항에서의 경험이 더욱 충격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들이 알버트를 제대로 검사하고 치료했다면 이런 위험한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보다는 알버트가 안전하게 치료받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치의가 회진을 왔을 때 저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알버트 씨의 상태가 예상보다 빨리 호전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방한 약물 치료가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이대로 계속 진행하면 3일 정도 후에는 퇴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말인가요? 그렇게 빨리요? 제가 놀라서 물었죠.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국의 병원은 입원 기간을 최소화하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환자가 병원에 오래 머물수록 다른 감염의 위험도 높아지니까요. 저희는 정확한 진단과 효과적인 치료를 통해 빠른 회복을 목표로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더욱 안심이 되었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상황이면 최소 일주일은 입원해야 했을 텐데 한국에서는 불필요한 입원 없이 효율적으로 치료를 진행한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치료비 계산서를 다시 한번 살펴보니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응급처치, 중환자실 입원, 각종 검사, 약물 치료까지 이 모든 것을 합해도 미국에서의 비슷한 치료 비용의 약 15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일본에서 단순 검사만 받았어도 이보다 비쌌을 것이라 생각하니 한국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이 더욱 놀랍게 느껴졌습니다. 알버트의 회복은 의사의 말대로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치료를 시작한 지 3일 만에 알버트는 침대에서 일어나 병실 안을 천천히 걸을 수 있게 되었죠. 의료진들은 알버트의 회복 상태를 꼼꼼히 체크하며 매일 치료 계획을 조정했어요. 그들의 전문성과 헌신적인 태도에 감동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가렛, 난 정말 운이 좋았어. 알버트가 창가에 서서 병원 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만약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쯤 저는 알버트의 말을 끊으며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마요. 우리는 여기 있고 당신은 회복 중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죠. 하지만 알버트의 말은 틀리지 않았어요. 만약 일본에서 그대로 머물렀다면 알버트의 상태는 더 악화되었을 거고 심각한 상황까지 갔을 수도 있었죠. 한국의 의료진들이 신속하게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효과적인 치료를 시작했기 때문에 알버트는 이렇게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답니다. 마침내 퇴원 날이 되었어요. 담당 의사가 마지막 검진을 마친 후 퇴원 서류와 함께 약 처방전을 건네주었습니다. 앞으로 2주간은 이 약을 복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가시면 반드시 심장 전문의를 만나보세요. 저희가 상세한 진료 기록을 영어로 준비했으니 그것을 미국 의사에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의사의 꼼꼼함에 다시 한번 감동받았어요. 외국인 환자를 위해 영어로 된 상세한 진료 기록을 준비해주다니
이런 세심한 배려가 한국 의료 서비스의 진정한 가치라고 느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 남편이 다시 건강을 찾았어요. 제 진심 어린 감사에 의사는 따뜻한 미소로 화답했죠. 저희는 그저 의사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알버트 씨가 빨리 회복되어 다행이에요. 미국으로 돌아가신 후에도 건강에 문제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병원을 나서는 순간 알버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마가렛, 난 이제 정말 괜찮아. 공기도 맑고 가슴도 더 이상 아프지 않아.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건강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기쁨이 차올랐어요. 우리는 원래 계획대로 한국에서 며칠 더 머물기로 했어요. 물론 의사의 조언에 따라 무리한 관광은 피하고 편안한 일정만 계획했죠. 우리가 묵기로 한 호텔 직원들도 알버트의 상태를 듣고 특별한 배려를 해주었어요. 방을 저층으로 바꿔주고 건강식 메뉴를 추천해주는 등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써주었답니다. 미국으로 돌아갈 날이 다가왔고 우리는 인천공항으로 향했어요. 불과 일주일 전 알버트가 쓰러져 절망적이었던 그곳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감사함과 따뜻한 기억으로 가득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 알버트가 말했어요. 마가렛, 출국하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어. 무슨 일이에요? 나를 도와준 공항 의료진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싶어. 우리는 공항 의료센터를 찾아갔고 다행히 당시 알버트를 응급처치했던 의료진 중 한 명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 의료진은 알버트를 알아보고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건강해 보이시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그가 진심 어린 미소로 말했어요. 알버트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당신들 덕분에 제 목숨을 구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세계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의료진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저희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건강하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라고 답했어요. 출국장으로 향하는 길에 알버트가 문득 걸음을 멈추고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마가렛, 난 정말 한국에 감사해. 여기 사람들의 친절함과 전문성이 내 생명을 구했어. 아시아에서 최고라던 일본 공항이 그 정도였다니. 한국은 정말 차원이 달랐어. 저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정말 그래요.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된 나라였어요. 특히 의료 시스템은 미국보다도 나은 점이 많았죠. 비행기를 타기 전 알버트가 제게 말했어요. 마가렛, 이제 한국은 우리의 두 번째 고향이야. 언젠가 꼭 다시 와야겠어. 그때는 응급 상황이 아닌 즐거운 여행으로 말이야. 그 말에 저도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다음에는 서울의 아름다운 곳들을 제대로 구경하고 맛있는 한국 음식도 더 많이 먹어봐야죠. 그리고 우리를 도와준 분들께 더 제대로 감사 인사도 드려야겠어요. 비행기 안에서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점점 작아지는 걸 바라보며 저는 이번 여행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경험 중 하나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그 덕분에 우리는 한국의 진정한 모습, 그 효율성과 따뜻함, 그리고 최첨단 기술력을 경험할 수 있었으니까요. 미국에 돌아간 후 우리는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자세히 들려주었어요. 모두들 놀라워했고 몇몇은 한국 여행을 계획하기도 했답니다. 알버트와 저는 이제 한국의 홍보대사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죠. 아시아에서 최고라던 일본 공항이 그 정도일 줄 몰랐다. 한국은 정말 차원이 달랐어. 이 말은 이제 우리의 가장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선입견 없이 직접 경험해보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의 놀라운 발전상을 직접 목격한 경험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미국 노부부의 감동적인 이야기 어떠셨나요? 일본에서는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했던 알버트 씨가 우리나라 인천공항에 도착해 놀라운 반전을 맞이한 이 사연, 정말 가슴 뭉클하지 않으셨나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과 첨단 의료 기술이 한 외국인의 생명을 구했고 그들에게 한국은 이제 두 번째 고향이 되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최고라던 일본 공항이 이 정도일 줄 몰랐다. 한국은 차원이 달랐다. 라는 이 말이 우리의 자부심을 느끼게 하지 않나요? 미국과 일본보다 뛰어난 우리의 의료 시스템, 합리적인 의료비,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인간미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세계 각국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대한민국이 바로 우리의 조국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도 해외에서 인정받는 우리나라의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